아프리카 최대의 쌀 소비국 세네갈. 나라를 상징하는 국화가 벼일 정도로 쌀을 사랑하는 국가죠. 하지만 쌀 자급률이 낮아서 국내 소비량의 절반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한 번에 뒤집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통일벼를 이용을 해서 식량난을 극복하는데 크게 성공했듯이 세네갈에서도 우리 통일벼 품종 미량 23이랑 태백 품종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개량을 해서 세네갈에 맞는 품종을 개발을 했는데 이제 아프리카의 녹색 혁명이다라고 불릴 만큼 엄청 성공을 거뒀다고. 아프리카의 녹색 혁명을 일군 기적의 벽시 통일벼. 그것은 한 과학자의 꺾이지 않는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지금은 쌀이 남아돌아서 미국에까지 냉동 김밥을 수출할 수 있게 됐는데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쌀이 부족했습니다. 쌀밥 대신 분식을 먹는 요일을 나라에서 정해놓을 정도였고, 당대 최고 인기 코미디언들이 혼분식 장려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또 주부들은 밥주걱을 들고 결의대회까지 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아시겠지만 보릿고개라고 해서 그 봄철 되면 먹을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식량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억에도 라면을 이제 출시하면서 라면은 제2의 쌀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식량이 부족한 상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었던 상태, 또 정부 재정이 부족해서 수입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명을 받고 국제미작연구소에 파견된 한국인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허문회 박사입니다. 1964년 허 박사는 국제미작연구소에서 벼 품종 개량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적합한 유전자원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추위에 강하면 생산성이 낮았고, 생산성이 높으면 추위를 견디지 못했던 것이죠. 허 박사는 돌파구를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인디카종과 한국에서 재배하는 자포니카종을 교잡해 신품종을 개발하기로 합니다. 두 개는 굉장히 유전적으로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교배할 때나 이제 나중에 육종하려고 할 때 쓰면은 굉장히 그 서로가 맞지 않아서 후손들이 불임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육종 집단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년인 것들, 인디카와 자포니카 원년인 것들 간에 교배를 통해서 품종을 만드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기도 하고 불가능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상황이죠. 허문회 박사는 삼원교잡이라는 그전에 없던 창의적인 육종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그 원년간 교배에서 끝낼 게 아니고 이것을 다시 제3품종을 동원해서 삼원교배를 하자. 그러면 뭔가 해결점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아이디어에 착안을 해서 삼원교배를 하게 된 것이죠. 그게 굉장히 포인트였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참신했고, 그 다음에 그것까지 이르는 동안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원년교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을 때 성공 여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경험담, 이런 걸 모두 집대성하면서 허문회 교수님 결국 삼원교배를 통해서 이제 성공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허문회 교수님은 제가 경험하기로 굉장히 집념을 가진 과학자였습니다. 허문회 박사가 만든 새로운 벼 품종 IR667은 국내에서 통일벼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통일벼는 키가 작으면서도 줄기가 두텁고 이삭이 크며 태양빛을 이용하는 효율이 높아 생산성이 아주 좋았습니다. 1971년부터 통일벼를 전국에 도입한 결과 1,000평방미터당 쌀 생산량이 1970년 373kg에서 1977년 494kg으로 늘었습니다. 77년도에 이미 100% 작업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도 남는 쌀이 생길 정도였어요. 77년도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경험을 직접 했는데 76년도까지는 쌀로 술을 만드는 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77년도부터는 허용을 했습니다. 이제 쌀이 남았으니까 충분히 자신감이 있다. 통일벼는 새마을 운동을 한층 가속화시키는 역할도 했습니다. 통일벼는 수확량이 높지만 벼가 익으면 빨리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수확을 하기 위해 경운기가 들어갈 수 있는 농로 정비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또 볏짚이 짧아서 초가집에 이영이나 가마니를 짤 수가 없어 슬레이트 지붕과 기와 지붕으로 개량하는 사업이 더욱 속도가 붙었죠. 농가 소득이 도시 소득을 일시적으로나마 넘어섰다고도 이제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일벼가 그 개발된 시기와 보급된 시기가 엄청나게 그 필요한 시기에, 중요한 시기에 그 다 맞게 그 보급이 된 거죠. 거기다가 정부에서 또 계획적으로 수매를 해줬어요. 농촌에 목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집안에 부유해지니까 교육 열풍이도 불고,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고 새마을운동, 통일벼 개발이 거의 삼박자가 맞아서 우리나라가 발전해온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세계 최초의 창의적인 육종 방법으로 한국의 식량난을 해결해 국가 성장의 토대를 만든 허문회. 우리의 위대한 오늘을 만든 과학기술 유공자입니다.